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폴리님 모시고 제가 미리 드렸던 MBTI 검사지와 사전 상담 질문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펼쳐져 있는데 각 척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NFJ가 왔고, 다만 이제 외향형이나 직관형 부분에서 분명도가 보통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감정이나 판단 특히 굉장히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각각의 지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외향형이긴 한데 내향형으로 조금 보이는 부분들도 같이 있기는 하네요. 지금 보면 표현적이나 활동적인 부분들이 일반 외향형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지점보다 중간 범위에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 내향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인 부분이 워낙 외향이라 나머지 것들이 가려지는 그런 느낌의 외향형인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표현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드러내고 평소에 막 엄청 표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약간 친해진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런 편이고, 활동적이 중간 범위가 나온 게 아마 제가 이제 취준이 길어지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우울하고 혼자 굴파고 이러면서 너무 내향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불특정 다수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무는 조금 배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어서 어떤 부분을 딱히 덜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혼자 하는 업무들도 막 못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외향형이 너무 이제 강한, 혼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외향형들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직관과 감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직관형인데, 보통 제가 직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업무 중에서 사실 저 직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뭔가 내 생각과 내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를 펼치는 일은 회사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조직에 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본인의 그 만족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일을 할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본인의 여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외에 나머지 시간에 저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스포츠를 좋아하는 걸 계속 즐겼으면 좋겠어요. 업무적으로 자꾸 연결해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뷰티 코스메틱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거든요. 샤넬을 너무 좋아해서 샤넬에 입사하고 싶대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샤넬을 사라고 하거든요. 샤넬에 입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스포츠라는 분야 자체가 입사를 해봐서도 알겠지만 너무 좁아요. 스포츠는 또 문제가 각 종목별로 나눠져 있어요. 기업의 규모나 매출 규모나 이 한계가 보이거든요. 그게 가장 맹점인 부분이에요. 지금 본인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그게 다 아니다라는 거를 밟아본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스포츠 쪽으로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커리어를 확장하고 넓히고 나의 전문성을 살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스포츠를 정하지 말라 이런 느낌보다도 산업군을 특정하지 않고 나의 전문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수 있게 일단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본인의 직무 영역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직관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업무 자체가 워낙 감각형에 맞춰져서 업무가 오잖아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경험적이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업무가 오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를 따라감에 있어서 본인이 그거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난 이걸 안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런 자꾸 탈출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제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되라고 결정이 딱 지어져서 본인한테 오면 그나마 낫다. N하고 P가 섞여 있으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약점으로 잘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왜냐면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데 이 MBTI의 의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정형이네요. 감정형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딱 두 가지인데,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제 본인한테 돈이 안 되는 선택지를 고르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내 경력이 물경력이 되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있는다든지,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퇴사를 한대,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회사는 또 이런 감정형에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여 주거나
본인의 감정 상태를 헤아려 주거나 오늘 이 사람의 상태나 뭐 우리 팀의 조화는 어떤지 이거를 막 다 생각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처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거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업무에 대한 피드백 자체를 너무 나에 대한 피드백으로 오인해서 듣거나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대단한 건데 보이죠? 지금 보면 이 제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게 업무적으로는 되게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와 되게 딱딱딱 맞춰서 알잘딱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네 라든지 그런 것들도 칭찬받았을 때 엄청 어깨가 막 이렇게 되고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갖고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계획해요. 거의 분 단위로 계획을 할걸요? 30분 날. 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갑자기 점심시간 10분 전에 야 우리 이거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해서 10분 안에 이거 줘. 근데 10분 안에 내가 봤을 땐 절대 못 끝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루 종일 속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모든 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 완벽하게 내 계획에 맞춰서 뭐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어느 정도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것들이 내 맘대로 나의 컨트롤대로 될 수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됐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공감되고 긴 경력은 아니었지만 제 회사 생활 비춰봤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네.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는데 작성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흥미와 사람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네요. 본인이 뭔가 흥미를 느껴야 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스포츠를 계속 고집해왔나 봐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팀 프로젝트 할 때 협업하고 소통하는 과제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향 자체가 조금 그런 것들이 또 잘 맞을 수 있는 성향이고 제가 봤을 땐 팀 프로젝트 할 때도 본인이 딱 스케줄링 정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결과 엄청 잘 나오고 약간 이런 팀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게으른 제이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계획까지는 딱 세우는데 조금씩 미루는 거예요. 뒤에 30분 여유 시간을 남겨놨으니까 지금 30분을 조금 더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그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진짜 게으른 게 뭔지 그래서 모르는군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 과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고 몇 시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자 이러면 그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를 더 움직이게 하고 그러면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도 그쵸. 있으니까요. 이제 또 사회에 나와 보니까 너무 많죠? 그거는 진짜 빈산의 일각이었고 그리고 학교는 솔직히 그냥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최대한 피할 수 있잖아요. 회사는 내 상사야. 그러면 어떡해. 스포츠를 진짜 사랑했다고 되어 있네요. 네. 진짜 그래 보여요. 이력서를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스포츠인 거예요. 사실 스포츠 업계에선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스포츠만은 아닌 거니까 너무 사랑해서 산업의 단점 같은 건 악으로 깡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들어가기 전에 생각보다 너무 체계가 없는 것도 많고 조직 문화가 개편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체감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쓸모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적혀져 있네요. 약간 자기 효능감? 그쵸. 생각의 결이 조금씩 톡톡 튀는 사람을 좋아한다. 마케팅 전략을 낼 때 아이디어를 쥐어 짜는 건 힘들지만 소통하는 것 자체는 너무 즐겁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스포츠 쪽에 뭐 활동했던 것들이 다 마케팅이고 홍보이기는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마케팅 홍보 직무일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볼게요. 적당히 체계가 갖춰진 일에서 적당한 자유도를 갖춰졌을 때 조금씩 변형을 주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의 선호를 맞출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고 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제의 부분이 아주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이 내려놔야 해요. 네. 팬 이벤트 기획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나 봐요. 이벤트 기획한 사람 상 줘라 라는 피드백 받다.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거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였어요? 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였는데 제가 활동했던 그 프로 농구단이 저도 중학생 때부터 팬이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코로나가 심해서 경기장을 시즌 중반까지는 못 오다가 후반 돼서야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점이 문을 닫다 보니까 다들 이제 입장을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매점 운영 안 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뭘 마셔야 되냐, 약간 이런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때 또 팀의 상황이 모기업이 매각이 되어가지고 팀의 이름이 아예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팬들도 선수들도 저희도 약간 이건 라스트 댄스다, 굉장히 좀 남다른 시즌이었는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 이벤트를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팬분들하고 쌓아온 역사도 있고 좀 유대감이 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는 역조공 이벤트를 해보자. 스폰으로 들어오는 음료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아이돌 팬들이 만드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이자 네네네네. 해가지고 그 스티커도 일정이 되게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네. 저 밤새서 제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다음날 그걸 또 뽑아와서 사무실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111 붙였어요? 붙여서 몇 개였어요? 거의 몇백 개 됐었던 것 같아요. 수작업을 다 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입장하시는 다른 팀 팬분들한테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피드백이 올라와가지고 SNS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와. 싫었던 업무에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해서 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조직 문화 개선하고 사내 이벤트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다. 이런 것들이 인사팀에 있는 거라서 인사팀이 또 홍보랑 인터널 커뮤니케이션 직무랑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마케팅 HR이 보여요. 데이터 직무에도 관심이 있다. 마지막에 탈락 자소서에 대해 첨삭을 받을 때 글이 조금 감성적이고 액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해서 So what? 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았대요. 네, 이 부분을 잘 고치면 되겠죠? 본인이 생각한 직무 중에 마케팅이랑 인사가 있었고 데이터 분석 쪽이 있어서 직무 분석을 할 거고요. 선택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MBTI에 굉장히 과몰입을 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정식 검사를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취업이랑 직무 선정하는 걸 목표로 코치님께서 그런 쪽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고 되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정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되게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다각도로 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직무 선정하고 커리어 설계하는 것까지 열심히 참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